전당대회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3명 후보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김민석 후보랑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인연 없어요. 아, 전혀 없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네. 이런 거야.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경우에는 13년 전에 제가 토론회에 한번 모시고 야 그냥 괜찮네 사람. 그냥 그때부터 그냥 전 눈여겨봤던 거고 김민석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양반이 야인으로 있을 때 그럴 때 2010년인가 봤는데 아, 저는 2010년쯤에. 네, 근데 저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지금쯤 새로 정치를 시작해도 이미 빠르다고 그럴 수 있는 때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로 다시 컴백해봐라. 저는 왜냐면 저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좀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주는 아, 동기부여가 되네.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했어. 그래서 딴 거 하지 말. 자꾸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미국 가서 저 변호사 자격 따와라. 그랬더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대 또. 아, 그런 거였군요. 아니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너무 건방지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 아닙니다.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만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얘기해 보면 아, 이 사람의 그릇 크기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서로 괜찮다. 그러면서 서로 견제도 하고 뭐 이런 사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도 어쩌다가 만나면 제가 마지막에 만난 게 작년 12월 달에 만났는데 한 2, 30분 얘기를 했는데 2, 30분 동안 그냥 천하지 대계를 다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다다다 그러니까 뭐냐면 긴 얘기 안 해도 서로 생각이 어디에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서로 좀 네. 인정해 주는 사이지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을 이제 그 장관급의 자리를 맡고 계신데 아니,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니, 계신데 아무거예요. 나 자문위원장이에요. 네, 그냥. 그렇긴 한데 네, 여하간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김민석 총리의 그런 1년 동안 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지 궁금하거든요. 나는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지. 자, 이제 들어야죠. 나는 정말 맨날 볼 때마다 저 정말 입이 근질근질 어떡하.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자문위원장 얘기해도 되지만 참다가 한번 터지니까 그냥 본물처럼 터지잖아요. 근데 총리님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무 자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를 지금 김민석 그 후보의 장점은 하여튼간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익힌 기술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페이션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을성과 끈기 이게 엄청난데 그걸 가지고 총리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 하루 만에 달라지대.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요. 예. 사자고 터뜨리고 그러니까 저는 총리를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전당대회에 후보로 입후보 하기 전후로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아까 뭐 인내와 끈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는데 원래 정치인 김민석은 원래 총리를 할 때 김민석처럼 조용하고 숨죽이는 캐릭터가 아니라 원래 외향적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운동권 시절에 김민석 총리가 연설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아주 온순한 김민석을 기억하진 않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가끔 연설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힘줘서 얘기를 하면 그대로 돌아왔나? 근데 그 DNA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인구의 시간을 거쳤다는 뭐 어떤 방증이지 않냐.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좀 각세우고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센 발언들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책 감각이 있는 거지. 그런 선거니까 근데 그리고 솔직히 선거니까 세게 얘기도 하고 밭다리도 걸고 안다리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술 쓰는 것은 어떤 그의 이제 정치의 성정이 딱 이제 고차가 된 건 아니고 그냥 모두의 어떤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다. 저도 왜냐하면 저는 김민석 후보는 멀티플레이어예요. 음.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총리할 때 저는 이제 딱 봤다고 김민석 총리님도 이걸 잘 읽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성향을 딱 읽으신 거야. 대통령은 나대는 사람 싫어해요. 나대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거는
총리는 받쳐주는 보조하는 역할이다. 자리. 그다음에 전체를 아울러주는 자리다. 이거에 대한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하고 또 내지를 때는 아주 잘 내지르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그걸 잘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괜찮은 거죠. 최근에 이제 멀티에. 내지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 개입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신천지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강력히 하셨는데 평소에 이제 그 지난번에 12월에 대화도 나누셨다고 하니까 김민석의 스타일이라는 게 네.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그 선거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차근차근히 쌓아놓고 있던 것들을 터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는 잔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얘기하면 장기술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장기술을 써야 좀 스킨십도 생기고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데 그런 걸 조금 못 하시고 그 대신 큰 기술을 쓸 줄을 아시는 분이야. 큰 기술을 쓸 줄 그러니까 안다. 지금 요번에도 이제 얘기한 게 이 분열과 신천지와 그다음에 반명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삼자 야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도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본인의 천성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랑 좀 비슷한데 저는 전체 그림을 안 그리면 좀 못 견디하는 스타일이거든. 전체 그림을 그려놔야 그때부터 막 신이 나고 그러는데 김민석 총리님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전체의 이번의 구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니까 큰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짜리 레이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민석 후보가 이 타이밍에 이걸 해야겠다. 약간 준비된 느낌이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네, 준비된 것 같아요. 시점도 좀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전략이 조금 저는 생뚱맞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1강 2중 구도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1강 그룹에 속해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굳이 1강 구도에 있는 후보는요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요. 근데 왜 썼을까? 사실 신천지 전략이 이게 경고 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극약 처방이지 않나 싶어요. 극약 처방이다. 제 이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말하자면 거의 독살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사실 이 게임을 그냥 게임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렸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분열 반명 신천지인데 저는 신천지는 안 들었고 분열 반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파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말이죠. 우리가 요새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왜 이렇게 흥미롭게 막 이러면서 막 흥미진진하게 막 재밌어서요. 저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지금.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유시민의 난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유시민의 빙의 돼서 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뭐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구도를 보면 솔직히 지금 이제 국힘이 너무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 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슈들은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희망은 줬으나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이 정치적인 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뭐 하고 뭐 비판다 이런 거를 하는 데는 너무 게을렀어. 저는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도 만약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정치라는 게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다음 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약간 익스펙테이션 게임 같은 거를 별로 못 준 거예요. 저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아쉽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발호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을 네. 가지고 발호를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제가 김민석 딱 후보가 처음에는 뭘 가지고 들고 나왔냐면 정당 개혁부터 들고 네. 나왔거든요. 100% 당원 투표하겠다. 그래서 저 양반 심상찮게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당원에 대한 거, 청년화에 대한 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짜여 있어서 여기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의 아젠다가 있구나. 준비돼 있구나.
이걸 네.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겁니다. 결국 그 얘기라는 거는 지금 이제 김민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음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1년 8개월 뒤에 치를 총선이라든가 네. 2030년에 치를 대선까지 대비해서 네. 큰 장기적인 보관을 가지고 저는 지금 그- 선거를 치르고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씀을 네. 너무 자세하게 해석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나중에 직접 얘기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그 큰 틀에서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일단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하고 일단은 맞는다. 그런데 솔직히 정치의 수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후보가? 더 능수능란하죠. 아, 정치의 수로는 네, 수로는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위치이기도 하고 18년 동안 그냥 괜히 그 갈고 닦은 게 아니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뒷골목에서 놀아봐야 네. 이 세상사를 다 아는 거예요. 땅바닥을 굴러봐야 돼요. 이제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저작거리에서 한 18년 있다 보니까 생존의 어떤 그 응. 기술들을 익혔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김민석을 세우겠다. 저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 전체적으로 구도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본인의 그다음 넥스트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잖아요. 김민석 후보 자체도 문이 본인도 없어요.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남겨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저는 신천지가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신천지 던지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돼요. 이중당적 정도 던지면서 흔들어도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득을 볼 수 있는데 신천지는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도 어떤 한 개인에게 수사가 들어갈 수 있고 당의 수사가 들어올 수 그렇죠. 있고 전체적으로 당원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작업이 들어가서 요거는 좀 정치 개혁 플러스 당원 개혁의 일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좀 민감한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반 이재명의 수장이 유시민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온 마당에 그냥 유야무야 약하게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대강이다. 왜냐하면 뉴 이재명의 수장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쪽에서 꼭 지명을 집었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명청대전이 아니거든. 명민대전이거든. 그래요. 이 명민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건 명청대전인데 뭐 정청래 전 대표가 그냥 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들고 있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바로잡아야 돼. 정도의 전당대회가 아니라니까요. 진보 진영 내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1년 2개월 만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그냥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구분을 건 하나의 싸움이 돼버려서 저는 이런 광경을 안 보고 싶었는데 눈앞에서 그것도 유시민 벌어진 거죠. 작가가 그러면서 중심이 돼서 벌어지니까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이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정청래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그러니까 여당 대표답지 않은 여당 대표였어요. 그리고 선거까지 망해 먹었어. 그런데 무슨 연임이야. 자격 자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송영길 대표 정말 살아 돌아와서 너무 고맙고 근데 송영길 대표야말로 지금 꽃놀이패 아니에요. 꽃놀이패다.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여기서 져줘도 되고 또 대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이미 대표 했단 말이죠. 한번 했죠. 대표하고 다른 거를 해도 충분히 저기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신뢰관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저 김민석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일단 보니까 잘해볼 것 같잖아. 거기다가 정말 김민석 대표야말로 딱 여당 대표다운 여당 대표가 될 만한 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한번 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2년차, 3년차에 이런 여당 대표다운 여당 대표가 있으면은요. 네. 정부에서도 좋죠. 그리고 난 요번에 나는 좀 내가 요새 김민석 후보께 내놓는 거 보면서 저 사람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나 싶어 총리하면서 맨날 재미없게 맨날 의전하고 뭐 숙이고 막 맨날 이러했는데 요번에 정당 개혁에 대해서 나오는 거 저도 그다음에 봤습니다. 예. 정치 개혁에서 나오는 아젠다 같은 거 보면은
막 갈고 닦은 게 보여요. 열심히 고민하고 그다음에 전략까지 다 세워놨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은 대표 되자마자 그런 거 착착착착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정청래를 나중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하고의 뭐 통합이나 통합 이런 문제. 것 때문에 저거 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김민석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아, 저는 김민석과 왜냐하면 의견이 같다? 통합에 있어서도 김민석이 대표로 있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유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합당해주고 와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저는 뭐 합당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이제 뭐 총선 앞에 놔두고 와서 어쩐가 뭔가 연대하고 뭐 이러는 게 생길 텐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김민석이 나아요. 김민석은 왜냐하면 말하자면 전략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 전술로 한다. 그리고 크게 통합을 해도. 같이 이기자 네. 같이 이기자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통합 쪽에서도 아마 김민석이 잘할 거고요.